되게 막 슬프다기보다 엄청 짜증이 났어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해피디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제외하고 이렇게 녹화 영상을 찍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앞머리 내고 나서 처음인 것 같고 그동안 엄청 바빴어요. 취업 준비로 인해서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단 앞머리를 잘랐고요. 제가 대학 온 이후로 앞머리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무 항상 똑같은 머리가 지겨워가지고 앞머리를 한번 내봤어요. 내고 나서 한 지금 계속 자라잖아요. 이게 길어지니까 계속 또 잘라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번 혼자서 잘랐는데 약간 망한 것 같아요. 좀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앞머리네요. 그건 그렇고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취업을 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번의 취업 도전과 시도를 했었고 정말 아깝게 떨어진 경험들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진짜 이제 PD가 되는구나 싶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스튜디오 S라고 SBS 드라마 쪽이에요. SBS 드라마국이 따로 빠져나와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래서 그냥 SBS 드라마 PD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했고 서류가 붙었고 서류 붙어서 이제 필기시험을 보러 가게 돼서 엄청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막 기출문제 다 훑어보고 글쓰기 시험에 대비하고 그리고 상식시험도 보기 때문에 상식시험에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가서 필기시험을 받고 필기시험이 문제는 되게 간단했는데 그러니까 글쓰기 주제가 엄청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걸 쓸 수도 있고 저걸 쓸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걸 골라서 잘 써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현장에서 엄청 많이 했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써야지 해놓고 나중에 다 갈아엎고 그냥 다른 거를 쓰고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도 빠듯하기도 했고 분량도 2페이지가 최대인데 저는 1페이지도 다 못 채우고 그냥 냈거든요. 그냥 뭐 짧고 간략하게 썼었어요. 그렇게 내고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게 제가 글을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져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필기시험 결과가 나와서 봤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난 마음으로 면접 준비를 또 열심히 했죠. 면접을 2번 보면 이제 진짜 합격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1차 면접에 가게 돼서 준비를 막 했어요. 자기소개서 토대 질문들도 대비를 하고 뭐 기본적인 질문들 왜 PD가 되고 싶은지 왜 드라마 PD가 되고 싶은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어떤 드라마를 만들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열심히 해서 면접에 갔죠.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항상 면접 때는 되게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항상 자신감 넘치게 면접을 그동안 봐왔었던 것 같고 다만 이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이게 또 다대다 면접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을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면접장 분위기예요. 그래서 뭔가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어떤 질문을 들었는데 어떤 대답을 할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되게 그동안은 당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당황을 많이 해서 이 질문에 대해 그냥 어떻게든 좀 맞춰서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막 말리고 나중에 가서 아차하게 되고 약간 이렇게 해서 면접을 망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면접을 뭐 그렇게 많이 본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랬던 경험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도 말리지 말고 그냥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좀 질문에 대답을 좀 융통성 있게 해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신감 넘치는 그런 태도와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에 좀 말리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면접에 임했는데 되게 개인적으로는 엄청 만족스러운 면접이었어요. 물론 대답하고 나서 이 대답은 좀 다른 식으로 대답을 했어도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 현장에서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명씩 들어가서 면접을 봤는데 되게 잘한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되게 돋보이고 저번에도 그랬지만 약간 뭔가 그런 기분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온 것 같고 내가 정말 가장 확신이 있고 나는 어떤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를 내가 알고 있고 드라마 PD로서 갖춰야 할 능력 이런 것들도 내가 제일 열심히 갖춰온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면접장에서. 근데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경험을 했고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지원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면접장에서만큼은 정말 저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는 정말 제가 진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자신이 있었거든요. PD 준비를 제가 1년 조금 넘게 작년 4월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년 3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정말 이것만 파서 집중적으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 초반에는 정말 부족한 것이 많고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막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이런 기분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글쓰기 시험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식의 글쓰기가 더 쉽고 나한테 맞는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스타일의 컨텐츠, 어떤 장르의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나한테 가장 적합하구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서 그걸 정말 충실히 했었고 그동안 이젠 좀 알 것 같다. 그리고 좀 이제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 쌓여가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야 할 때가 왔다고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도 뭐 공부를 많이 해야겠지만 콘텐츠 제작을 하려면 공부는 정말 끝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젠 현장에 나가서 뭔가를 만들어낼 준비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고 계속 이제 취업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됐다. 이번에는 돼야 한다. 빨리 정말 취업을 해서 PD가 진짜 돼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면접이 앞에 말이 길었지만 결국 떨어졌어요. 뭐가 문제였는지는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정말 진짜 이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과 통찰력, 이런 PD로서의 자질 이런 거를 정말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뽑혔어야 하는데 이게 면접장에서 잘 발휘가 안 된 거죠. 이 전달이 안 된 거죠. 설득이. 그래서 면접 딱 진짜 실전이잖아요. 붙기 위해선 면접을 결국 잘 봐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사실 PD 준비라는 게 PD가 되기 위한 자질을
키워가는 과정이지 그 면접 자체를 잘 보는 그런 요령을 익히는 공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비가 조금 덜 된 상태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가진 정말 좋은 강점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면접장에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게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더 독이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제가 일단 면접장에서는 제가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거를 꼭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너무 그걸 어필하려고 했었나 봐요. 사실 어필하고 싶은 강점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이게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해야 되나? 내가 가진 강점들은 이렇게 많은데 이것 중에 뭐 어느 한두 개라도 정말 효과적으로 이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건데 뭔가 이렇게 다 보여주고 싶고, 사실 어떤 걸 보여줘야 할지를 판단하는 게 또 어렵더라고요. 또 그때그때 그 면접장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너무 욕심쟁이처럼 자신감 넘치게 막 그랬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저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지 설득이 잘 안 되면 그냥 이상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거만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고, 너무 자기가 막 잘났다고 하는 걸 보고 있었다 보면은 혹시 그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는 잘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제가 이번에 저의 통찰력, 막 나는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막 어필을 했거든요. 저의 강점 중 제 개인적인 그런 능력치를 어필을 한 거죠. 이걸 너무 강조를 했다 보니까 저의 다른 능력치인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을 잘하고, 뭐 촬영 현장 같은 뭐 이런 제작 활동에서 리더십을 보이고, 이런 좀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일하는 이런 강점이 좀 부각이 안 된 것 같다는 걸 나중에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질문을 계속 받았거든요. 전 사실 보여주고 싶은 게, 이번에 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내가 드라마를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드라마를 보고 어떤 걸 느껴서 나는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이런 걸 되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랑 일했을 때의 경험, 그런 경험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리더십을 보였던 경험이라든가 그런 걸 물어보셔서, 근데 거기에 제가 또 그렇게 알맞는 대답을 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뭔가 팀을 이끌어서 뭘 만들고 이랬던 경험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좀 되게 과거의 경험이어가지고, 제가 일단 PD를 준비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그냥 취미로 영상 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은 영상들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만들었었고, 정말 훌륭하게 팀을 이끌어서 좋은 리더로서 작품을 만들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이 좀 한 3년 전 경험이다 보니까 이게 좀 바로 이렇게 꺼내서 말하기가 조금 민망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협업을 잘하고 좋은 리더인 거, 이게 저한테는 너무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거라고 느껴져서 이거에 대해 나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민망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건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다른 강점을 어필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협업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는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면접관들께서는 저를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번 자소서는 제가 그동안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적는 칸이 아예 없었어요. 보통 대내외 활동이라고 해서 동아리나 아니면 뭐 대외 활동이나 학교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적는 칸이 있는데 이번 자소서에는 그게 하나도 없었어서 제가 그걸 간과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잘 협업해서 만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게 어필이 안 됐다는 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다른 저의 개인적인 강점만, 제가 그동안 공부로서 터득한 저의 강점 있잖아요. 나는 뭐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잘 만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그래서 좀 망한 것 같아요. 개인 면접이었으면 더욱 이제 좀 깊게 오래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다른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를 더 잘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짧은 시간 동안 나에 대해 표현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고 되게 막 슬프다기보다 엄청 짜증이 났어요. 왜 안 될까? 이제 제 스스로 뭔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취업이 안 된 거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몰랐어요. 정말 내가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것 같고 정말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나마 지금 일주일 지났거든요. 떨어진 지. 그래서인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떤 걸 이제 더 잘 보완을 해서 다음 면접을 성공시킬지를 알게 돼서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죠. 답답하기만 하고 막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면은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되게 위험한 건데 그래도 다음 단계를 이제 알아냈고 열심히 또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더 힘들다는 것도 맞긴 하지만 사실 이 방송국 공채는 원래도 힘들었고 점점 더 문이 좁아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코로나도 더 겹쳤고 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 이 바늘구멍이라는 방송국 공채를 제가 모르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울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1년 3개월 동안 취업이 좀 안 됐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나는 아닌가 봐 이러면서 다른 길을 찾고 플랜 B를 생각해 두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플랜 B를 두고 하시나요? 아니면 뭐 언제까지 이 공채를 해볼 생각인가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딱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일단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한 거니까 저는 꼭 이뤄낼 거고 뭐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보완을 해서 나를 더 잘 보여준다면 붙을 것도 같거든요. 왜냐면 정말 코앞까지 갔었고 물론 최종 면접까지 갔어야 코앞까지 간 거긴 한데 일단 면접에 가서 그 현직자분들과 얘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가까이 간 것 같은 기분이라서 해볼만 하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면접도 정말 끝내주게 잘 봤는데 떨어졌다. 정말 떨어진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이거를 포기를 하겠죠. 결국 포기를 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부족한 게 어쨌든 있고 그걸 보완해서 다음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게 다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막 너무 터무니없이 내가 못 닿을 것 같은 그런 경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조금 잘했으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실패를 한 거여가지고
다음은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도전이 언제 끝날지 이거는 저도 모르죠. 이게 뭐 공채가 언제 뜰지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회가 어떻게 와서 내가 그 중에 어떤 기회를 잡게 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파이팅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 탈락으로 엄청 힘들긴 했어요. 진짜 그 당일에 확인하고 진짜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계속 진정을 시키다가 결국에는 터져가지고 막 혼자 질질 울었어요. 저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혼자 이번엔 진짜 될 거다 싶어가지고 계속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 이제 진짜 합격해서 PD 되면은 합격 후기 영상 어떤 식으로 올리지? 이런 상상하고 이걸 라이브로 발표를 할까? 아니면 녹화해서 편집된 영상으로 발표를 할까? 인스타에 먼저 발표를 할까? 친구들한테 먼저 알릴까? 아니면 유튜브에 깜짝 발표를 할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그 꿈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라진 건 아니죠. 항상 그 꿈을 꾸는데 미뤄진 거죠. 그 꿈을 이렇게 잠시 미룸 당하고 나니까 정말 슬프더라고요. 이 짓을 내가 더 해야 된다니 싶으면서 부들부들. 정말 좀 잘 저를 알아봐 주시고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다 죽었어. 날 화나게 하다니. 오늘 진짜 짧게 찍고 편집 바로 해서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또 말이 길어져가지고 지금 한 30분 넘게 찍는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데 그 말을 정말 효율적으로 알차게 해야 하는 그 면접장에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면접은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강점을 어떻게 골라서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강점을 좋아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럼에도 잘 대비를 해야겠죠? 정말 무슨 질문을 들어도 이 사람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거구나 바로 캐치해서 또 바로 내 경험 중에 진짜 끝내주는 걸 가져와서 딱 말할 수 있게 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며칠 시켜야 되는데 막 이렇게 고르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항상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그래도 일주일 새에 멘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동안 되게 힘들어가지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면서 누워있고 다 부질없어 나는 쓰레기야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져가지고 좋네요. 아무튼 그렇게 됐었고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다음은 MBC예요. MBC 드라마 PD 간다. 요즘엔 그래도 그리고 제가 KBS 교양 PD도 서류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JTBC 예능 PD는 서류 붙고 필기시험 봤는데 필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냥 결국 드라마를 해야 되나 봐요. 드라마에 올인을 해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달부터 MBC 공채가 시작이 돼서 서류 열심히 쓰고 꼭 필기 붙어서 면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취업준비 관련해서 JTBC 드라마 PD 같은 경우에는 서류 붙었어요, 필기시험 보고 왔어요 이런 영상을 다 올렸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비밀리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영상을 계속 찍어 놓긴 할 건데 일단은 그 취준하는 동안은 그 취업 준비 자체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영상은 좀 올리더라도 나중에 올리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취업 준비 관련해서 아무 말이 없다 하면
뭐 포기하고 막 다른 길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뭐 완전 놔버리고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취업 지원하고 시험 보고 시험 준비하고 이거 자체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정말 꾸준히 올릴 거예요. 올려야죠. 이번에 너무 오래 안 올렸죠. 정말 많은 반성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냐. 요즘 피아노 방송만 하고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와 유튜브 둘 다 열심히 병행해서 둘 다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해피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주 길었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힘이 나고 든든하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해피디가 되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뭘 와. 그런 해피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